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코린이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하는데,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시장이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많은, 돈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본인이 제 시청자고 저와 뭐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겠지만 저는 제 디스코드나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하시면 저는 선물을 하지 말라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공부를 하시고 들어와도 늦지 않다. 지금은 모의 투자 또는 그냥 어, 현물만 하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예전에 코린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 이때 저의 많은 시드를 청산을 당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유튜버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매매를 잘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매달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 자기가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가 뭐 선물을 시작한다거나 그러실까봐.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99%는 그 돈을 다 잃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순하게 뭐 기초적인 지식들, 뭐 추세선 하나 그으면서 이런 거 하나 그으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99%다 잃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영상을 찍는 거고요. 세 가지를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코리인들을 위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매매 원칙을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매매 원칙은 총 10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공부는 필수입니다. 필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가지던 뭐 예술가든 뭐 모델이든 컴퓨터 뭐 코딩을 쓰는 사람이든 뭐 프로게임이든 어떤 거든 간에 공부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수록 더 앞서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차트는 더더욱 그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달라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자기가 매매를 하면서 얻었던 좋은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 또는 뭐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곳에서 지식을 찾으면서 스스로 차트에 대입을 시키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공부는 필수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공부를 할 때 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완전 코리니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부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딱 알려드릴게요. 매물대 채널링. 채널링과 추세선은 비슷한 개념이고요. 피보나치 쓰는 방법, 그리고 패턴, 그리고 거래량 캔들. 이렇게만 일단은 공부를 하세요. 이게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매로 성공한 사람 원효띠도 이걸로 매매를 하거든요. 피보나치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쓰고 있고 이걸로만 매매를 해서 소액으로 복리로 불려서 아주 큰 시드를 만드신 분이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거를 공부를 하세요. 매물대가 무엇인지 구글링 네이버를 쳐보시고 이걸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등등등등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경험은 깡패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네요.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 뜻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를 오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코린인데 내가 시장 참여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시드를 다 가지고 와서 고배를 때려서 여기서 청산 나가고 끝나는 게 시장 참여를 오래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배율 또는 모의 투자로 또는 시드의 일부만 소액으로 들어가서 저배율로 안전하게 청산도 당하면서 수익도 얻으면서 손실도 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시장에 머물면서 많은 패턴도 보고 휩서도 경험을 해보고 빔도 경험을 해보고 횡보장도 경험을 해보고 채널링도 경험을 해보고
추세 라인도 경험을 해보고 하락장, 상승장, 반등장 뭐 이런 걸 다 경험해보면서 나중에 비슷한 프랙탈, 비슷한 시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성공한 트레이더들도 비슷하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는 경험과 시장 참여를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소액 그리고 저배율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가 있죠. 이제 거래소마다 다른데 모의 투자가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모의 투자분은 이제 내 돈이 아니라서 좀 실감이 덜 나고 좀 진지하게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말로 소액으로 저배율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매매를 하시면서도 공부는 계속 해야 합니다. 공부는 매매를 접을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저도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지만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배율의 중요성. 첫 번째는 공부였고요. 자, 두 번째는 배율의 중요성.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저배율 하세요, 소액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들어오고 나면 손실 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서 화가 나와서 뇌동을 하면서 배율 조정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코리니 분들은. 그 다음에 청산 나고서 이래서 배율의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배율이 왜 중요하느냐, 왜 저배율로 해야지만 중요하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배율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건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건데 저배율은 항상 고배율에 비하면 항상 승리를 해요.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 매매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뭐 오늘 하루만 매매를 하고 평생 이제 매매를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선물 시장을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에는 저배율이 승리를 해요. 이거는 수수료에도 있고요. 이제 수수료가 왜 있냐면 고배율일수록 수수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요, 수수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고배율이 지는 거죠. 똑같은 매매를 하지만 수수료가 더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심리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롱을 들어갔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롱을 들어갔다 쳐볼게요. 롱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배율이고 나는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는 들고 가볼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롱을 들어갔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배율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이게 날봉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봉이나 분봉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이러한 하락에 견디질 못해요, 심리가. 내 시드가 반토막 나고 75% 사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코린이면 더욱더. 하지만 저배율이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도 손실이 적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심리적인 부담감도 적고요. 고배율을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도 수익이 예를 들어 1000불에 찍혔다면 되돌림을 주면 마이너스 1200불까지 찍히거든요. 그럼 반등을 하더라도 심리라는 게 사람들이 한 200불만 찍혀도 잘 나왔다. 손에 마이너스 1200불이네요. 마이너스 한 200불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200불에서 플러스 200불로 됐다면서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리적인 게 그렇거든요. 왜 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배율이었다면 이거를 다 무시하고 위아래 흔드는 거를 무시하고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장점이 무엇이냐면 저배율은 휩소에 당하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가끔 불트랩이나 이제 베어트랩으로 휩소로 터는 무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상승을 갈 거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롱을 때린 사람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내리고 갔다거나 불규칙으로 저점을 깨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흔들면서 고배율들을 터는 무빙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있죠. 선물에서 가장 힘든 점이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배율이 중요합니다. 항상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럼 배율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코린이면 배율을 어떻게 해야 어떤 게 저배율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나는 비트코인을 매매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한 3배율 정도, 3배율에서 4배율 정도, 5배율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매매를 한 2배율에서 3배율이 좋고요. 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알트는 1배율로 하세요. 많이 할 거면 2배율.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좋다. 그리고 100불로 시작했는데 1000불로 10번이나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되면, 그때쯤 되면 뭐 본인이 알아서 배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 5에서 8배율 정도가 가장 좋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8배율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율을 조절하셔야 돼요. 시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율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트 같은 경우는 이때는 한 2배율에서 한 4배율 정도 저는 가져왔는데,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코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배율, 안전한 저배율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두 번째가 배율이었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죠. 일단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닌 시드죠. 시드를 지키기 위해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벌려고 할수록 잃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시드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길게 보면 복리로 많이 불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뭐 매매 방법도 있죠. 반익 본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배율이겠죠. 네. 배율을 줄일수록 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이 다 말해줄 거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물화. 너무 선물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하락장에서 저점 근처에 왔었을 때 분명히 이런 횡보가 구간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저점을 깨러 갈 것이고 큰 박스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럴 때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에서 사면 웬만해서는 반등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저점을 깨고 올라가든 결국에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현물에서 좋은 타점을 찾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출금이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일부는 출금을 하셔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시거나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제 매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코리니 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선물 시장 들어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제 매매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 매매 원칙을 공유해 드릴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포지션이죠.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진입 전 체크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만의 규칙이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본인 것을 만들면 되게 좋은데, 일단 제 것을 보고 어떤 게 좋은 매매의 원칙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큰 봉부터 체크를 한다. 자, 월, 주, 날, 월봉이죠. 주봉, 날봉, 4시간봉, 1시간봉, 시간봉은 순차적으로 보며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있죠. 월봉, 주봉, 날봉 등등등 아래로. 이게 가리네. 여기 위에 보면 트레이딩 뷰 위에 보시면 그 시간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시간봉부터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두 번째, 분석을 할 때는 매물대 채널링, 추세선, 피보나치, 진리업 파동, 패턴, 겉캔 위주로 하고, 지표 같은 경우는 2평을 본다. 뭐 다이버전스도 보셔도 되고요. 저는 잘 안 보는데 거래량 캔들로도 다이버전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분석을 한다. 자, 그럼 세 번째,
근거가 3개 이상일 때만 포지션을 진입한다. 3개 이상이란 뜻은 무엇이냐? 피보나치 뭐 3개 찍고, 이 피보나치 찍고,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찍고, 뭐 추세 기반을 이렇게 찍고 해서 이 피보나치만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피보나치를 분석을 하고, 피보나치가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피보나치를 여러 개 분석을 하고, 채널링도 보고, 뭐 대칭도 보고 등등등등을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구간들도 다 보시면 하나의 채널링,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채널링으로 움직이고 내려갈 때는 이 채널링을 깨고 빔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것도 있고 이 채널링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채널링은 여러 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고 채널링이 있고 뭐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피보나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나는 이거에 대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2배 값을 풀 수도 있고요. 채널링이랑도 겹치는 구간이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추세 기반도 있었고요. 등등등등 1대1 구간이었네요. 그쵸? 그래서 겹치는 게 많은 자리일수록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상승한 게 임펄스가 아닌 하나의 조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방을 본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때 하방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를 보고 매매를 할수록 좋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리기 전에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든 모습이 보여요. 4시간 봉인데 여기서 최고점부터 보시면 내리기 전에 이 정도까지 흔들었죠. 일주일하고도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내리는 척하고 반등을 세게 주고 더 큰 움직임을 주면서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배율이 여기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겠죠. 저배율로 이거를 쭉 먹는 게 나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스캘핑 단타를 노리고 한다고 해도 길게 보면 1분 봉과 5분 봉은 신뢰도가 낮으니 근거로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근거들은 15분 이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예를 들어 나는 위아래 다 발라먹고 싶어 해서 여기서 롱 들어가고 여기서 숏 들어가고 여기서 롱 들어가고 여기서 숏 들어가고 여기서 롱 들어가고 여기서 숏 들어가고 롱 들어가고 이걸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1분 봉과 5분 봉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분봉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포지션 진입을 근거로 인해 분봉을 쓰는 것은 비추입니다. 자, 5번째. 네 번째네요. 5번째. 뭐야? 5번째는 큰 시간봉부터 분석을 하고 큰 시간봉의 추세 위주로 매매한다. 이건 아까 여기서 말한 것과 비슷한 건데 무엇이냐면 자, 내가 월봉을 분석을 했어요. 월봉에서는 봐볼게요. 월봉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봤었을 때 저점에서 음봉 뜨다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2배 값을 주고 여기서 양봉이 떴죠. 그 다음에는 추세를 꺾으면서 추가적인 양봉이 떴어요. 이러면 월봉 관점은 숏일까요? 롱일까요? 롱에 가깝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쭉 뜨고 되돌림을 주고 있어요. 그럼 눌렸을 때 숏보다는 내려왔을 때 좋은 구간에서는 롱을 타고 올라가는 게 내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간에 도달했었을 때 주봉으로 갔었을 때 여기서 숏 위주로 매매하는 게 아닌 내림롱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시간 봉에서 관점이 숏이에요. 그러면 1시간 봉이나 15분 봉에 들어가서는 롱으로 매매하는 게 아닌 올라왔을 때 숏으로 내려오는 게 더 좋은 관점이겠죠? 왜냐? 결국에 크게는 내려갈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6번째. 내가 원하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구간에서의 힘을 보고 들어가면 더욱더 좋다. 한마디로 확인 매매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 다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를 했었을 때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라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인 매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숏을 들어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제가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관점이었는데 어제 제가 자기 전에 관점을 나갔었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만약에 여기서 웨지가 나오고 흐를 경우 3의 1파동으로 하방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매물대 구간이 깨지지 않고 반등을 할 경우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위아래를 본다. 하지만 ABC 반등이기 때문에 하방 위주로 보겠죠. 왜냐? 이 큰 웨지 파동을 저는 1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더 올라오더라도 오름숏이에요. 관점은 하방 웨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구간에 여기 있나? 잠시만요. 아,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구간에 도달을 하고 반등을 세게 줬어요. 반등을 세게 주고 또한 추가적인 매물대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자 했던 게 이게 아닌데 뭐냐면, 자, 원하고자 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제가 타점 분석을 나갔을 때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그쵸? 이 캔들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 캔들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매수 구간에서 거래량이 받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 지금 상황이 저점을 깨러 가는 하방 임펄스가 아니라 지금은 반등을 되돌림을 주고 B파동을 주고 C파동으로 올라갈 그림이 가깝겠구나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15분봉도 보고, 뭐 이때는 5분봉도 보셔도 돼요. 뭐 15분봉, 1시간봉을 보셔도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봉 마감을 봐야 되고요. 이것도 이따 말할 건데, 자, 그래서 확인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7번째, 포지션 들어갈 가격 근처에 왔을 때는 알람을 걸고 알람이 울리면 봉 마감을 체크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걸 쳐다볼 수 없잖아요. 날봉으로만 봐도 이게 한 2주 걸렸는데 2주 동안 차트를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내가 원하는 숏 자리에서 알람을 걸어 놓는 거죠. 트레이딩 뷰에서. 또는 뭐 어플도 있고요. 알람을 걸어 놓고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 알람이 울리고 내가 생각했던 구간들, 아까 6번째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 거죠. 봉 마감들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힘싸움, 숏이 유리한지 롱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8번째, 포지션을 들어갈 때에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익절과 손절을 정하고 들어가자. 이거는 이제 제 스승님이 알려준 건데,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이 많은 것들은 제 스승님이 이제 알려준 것들을 이제 제가 참고를 해서 만든 건데, 항상 감사한 분인데, 뭐, 무튼, 네.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고배율 100배율 때리고 여기서 숏 때리고 롱 때리고 하면서 하루에 100번 매매하면서 시장가로 시드를 갉아먹으면서 난 손절을 안 무서워 하면서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좋은 손익비, 좋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포지션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숏을 저는 봤었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숏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정가로 들어갔으면 이때는 이때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손절을. 그래서 어느 구간이 깨졌을 때 손절할지를 정해놓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보통 고배율이면 손절이 되게 타이트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손절을 하는데, 보면 이게 얼마 차이죠? 한 20불인가? 20불 정도인데, 이제 고배율이 아니고 저배율일 경우는
분할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가 1차적인 구간이다.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차적인 구간이다. 여기가 3차적인 숏을 모아간다라는 개념이죠. 왜냐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손절이 나갈 거면 적게 나가는 게 좋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롱을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손절 라인이 짧은 구간. 여기서보다는 비교해보면 손절 라인이 짧죠? 익절 라인은 비슷한데 익절 라인은 훨씬 긴데 손절 라인은 짧은 이런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추매를 하지 말라고 저는 코리니 분들, 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수렴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수렴이에요. 이걸 수렴을 보고 수렴을 추격하라는 이제 유튜버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비추한 게 수렴을 언제 추격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저점을 깼을 때 추격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추격하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숏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숏은 천천히 내려가면서 타점을 주고 액절 자리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빔으로 나오고 빠르게 말아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코리니가 대응을 못하면 여기서 손절 못하고 내려가겠지, 리테스트겠지 뭐 등등등 혼자 이상한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고 여기선 또 약간의 분봉선 저항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또 말아올리고 하면서 청산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안 좋은 추매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번째 2개 남았네요. 반익 본절을 습관화하자. 원하는 익절 구간에 도달할 경우 반 또는 일부를 익절하고 손절을 본절로 바꿀 경우 자주 이길 수 있는 매법이 완성이 된다. 이거는 현물에도 주식에도 먹히는 거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내가 여기서 롱을 봤어요. 여기서 롱을 보고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익절을 뭐 이러한 저항 구간이 많아가지고 이때마다 저항이 많이 이루어졌네 해서 여기서 1차적인 익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타점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다 쳐볼게요. 그럼 손절이 여기였어요. 접에 올려가지고 한 이게 몇 프로 손절이죠? 한 1배율로 들어갔다고 치면 6% 손절이고 익절은 한 15%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반 익절을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림을 주고 내 번절이 깨지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렇게 번절 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 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게 틀리고 내려오고 깨지려고 할 때까지 올 경우는 보통은 제 번절을 터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절로 나오는 게 좋죠. 이거를 많이 할수록 항상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다 매매하면서 경험이 쌓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급할수록 돌아가자.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내가 어제 잃은 시드, 내가 오늘 잃은 시드, 내가 작년에 잃은 시드를 오늘 안에 복구할래, 고배율로 할래 하는 그런 심리로 또는 지금 이 숏 타점을 안 타면 나는 평생 타점이 안 올 것 같아. 마지막 숏 타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게 마지막 숏 타점인 것 같아. 마지막 숏 타점인 것 같아. 마지막 숏 타점인 것 같아 하면서 숏. 너는 롱 뭐가 내려올 때마다 롱 이런 식으로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급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게 매매하면 할수록 시드는 갈리고 배율은 높이면서 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원하는 구간, 손익비가 좋은 자리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자기 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자리를 분석을 해놓고 그 자리에 왔었을 때 매매를 하는 그러한 현명한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봉이 마감을 했네. 자, 이걸로 오늘 재매매 원칙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코리님에게 말해주고 싶은 선물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말해주고 싶은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것들을 공유해드렸고요. 너무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선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그거를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들어오시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반반이에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 저도 뭐 유튜버가 커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줬으면 좋겠지만, 또 한 마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 방송에 들어오면 선물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홍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2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어그로도 끌고 이제 영상도 자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하락장의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경우, 이번에 또 영상에 올라갈 건데 멤버십, 뭐 수렴을 하다가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을 주거나 아니면 저점을 깨거나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저점을 깨거나 되돌림을 줄 경우 저는 현물을 어느 정도 담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현물로 매수를 해도 많이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구간들이죠. 이때 하락장에는 저는 전혀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제 디스코드에 들어오셔도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개인 메시지를 드렸어요. 99%는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주식이나 선물 경험이 뭐 10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많이 매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현물 차트인데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런 장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수익도 나시고 공부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안전 매매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도 놀러 오시고 실시간 영상 가끔 하니까 놀러 오시고 디스코드도 놀러 오셔서 채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좋은 지식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제가 비공개로 돌릴지도 모르고 언제 제가 또 멤버십으로 다 영상을 돌릴지도 모르니까 무료일 때 많이 보시고 네, 안전 매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